음마 아파트 경매 물건이 시세보다 2억이나 고가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음마 아파트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음마 아파트, 강남에서 얼마 전에 재건축을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단지죠. 그것도 강남이에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 제목이 전부입니다. 강남 3구에 아파트 경매 수요가 몰렸다고 하고 시세보다 고가 낙찰들이 굉장히 되고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할 상황이에요. 정말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금 그 무엇보다 큰 기회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기회일까? 제가 왜 기회라고 판단했을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요. 부동산 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죠.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죠.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내 실거주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모두 모여 계시는, 모두 관심이 많은 시장이 뭘까요? 당연히 경매시장입니다. 경매시장은 시세보다 저렴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 기회가 있을 뿐더러 부동산 경매시장은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동산 경매 시장조차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요. 일단 금액으로 한번 나뉘어 볼게요. 금액으로 나뉘면 당연히 금액이 큰 덩어리에서부터 아주 작은 소액 투자까지 나뉩니다. 100만원, 2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으로 한번 따져보면 목적이 있겠죠.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목적에 따라서 나는 단타로 이 부동산을 매수할 거야 라는 목적으로 단타, 혹은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나는 이 부동산을 매수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수익까지 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사업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쉽게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물건의 종류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로 나누는 방법은 주거용, 상업용, 혹은 토지,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인기 있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주거용 중에서 당연히 아파트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일단 시세 파악이 쉬우니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투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 집 마련의 수요도 몰려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모여있는 시장이 부동산 경매 중에서도 그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아본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아파트의 이 낙찰 상황들을 관찰하다 보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실 거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 이 재건축 단지가 강남구 물건에 40여 명이 이상이 몰렸고 시세보다 2억이나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왜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를 생각하셔야 원리가 보이고요. 그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혹은 돈 벌 수 있는 그 시점, 그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일단
강남구에 위치해 있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모든 전국이 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지만 강남구랑 그 기타 외 다른 구들만 몇 개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걸 제가 영상을 몇 개 다뤘었죠. 조합 설립일, 일반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권리 산정일이 돼요. 이 권리 산정일이 된 이후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 이후에 매수하면 현금 청산이 됩니다. 즉 아파트를 받을 수 없어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현금 청산이 돼요. 현금으로만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음마아파트는 어느 시점이냐? 네이버에 그냥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얼마 전에 통과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아직 조합 설립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권리 산정일이 지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엔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직전 단계라는 거예요. 즉 지금 매수했으면 현금 청산이 아니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의 핵심 위치에. 이런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적인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했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토지 거래를 할 때 아파트에도 토지가 깔려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파트를 살 때도 내가 이걸 실거주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매매의 경우엔 허가라는 이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가를 넘어서서 매수를 하더라도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꼭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점, 경매라는 이 수단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가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경매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는데, 아파트를 구매할 때, 특히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 자금을 낼 겁니다 라고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들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근데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금이 어디서 마련이 됐는지, 내가 뭐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허들을 경매가 다 무너뜨려 준 거예요. 그러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금액적으로 먼저 따져볼게요.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은행 대출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금액적으로 따져봤을 때 큰 덩어리 투자죠. 아파트의 경우에선 큰 덩어리 투자인데, 근데 이 정도 큰 덩어리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이 자금력을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실거주 규제가 없죠.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규제나 리스크들을 판단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 라는 판단이 되면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음마아파트에 46명인가 몰렸다고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찰 받았던 사람은 2억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허들이 무너지니까 장점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억 높게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서 제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관심도가 극도로 높은 상태라고 우리가 그 정도는 제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세요. 현상이 있다는 걸 제발 좀 주목해 달라는 겁니다. 폭락이고 급등이고 그건 어차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래에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에요. 위기가 오고 뭐 지금 위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하시라고요. 대비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오히려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가 안 오더라도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만약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온다고 쳐보자고요. 결과론적이지만 위기가 오면 이 위기를 나한테는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된 나의 능력을 통해서요. 이 판단은 본인들이 하세요. 이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저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전달드리는 겁니다. 준비는 돼 있다면 양쪽 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기회가 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위기가 왔다면 위기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지만, 그냥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라면,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잘 살면 좋잖아요. 해피텍 구독자라면 최소한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위기가 나에게는 별거 아니게끔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을 뛰어넘는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요, 수십 년을 뒤처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그 정도 준비는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앉아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신세한탄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사적으로 하셔야 겨우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본인에게 준비된 게 뭐가 있고, 내가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지 확인하시고요. 파악하시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그 연습이, 그 능력이 필요한 시점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